영상 끝까지 즐겁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눈 좀 떠봐.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이 남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 68세 김철수 씨입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는 마치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말려보지만 그의 후회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철수 씨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불통 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박영희 여사는 평생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다간 죄 없는 사람이었죠. 영애 씨가 숨을 거두고 나서야 철수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내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말이죠. 뼈에 사무치는 그날의 기억,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야, 물 안 가져오고 뭐해? 기가 먹었어? 철수 씨의 하루는 아내를 향한 고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소파에 왕처럼 드러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방에서 종종거리는 아내를 하인 부리듯 했죠. 아내가 조금만 늦어도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화풀이를 해대곤 했습니다. 영애 씨라고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평생 남자는 하늘이라는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살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꾹 참고 12첩 반상을 차려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날 고혈압으로 죽일 셈이야? 에이, 철수 씨는 국그릇을 거칠게 밀어냈고 국물은 식탁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배가 자꾸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데 병원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하지만 철수 씨는 아내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썩었냐? 멀쩡한 밥 축 내놓고 무슨 병원이야? 꾀병 부리지 말고 불이나 꺼. 그 차가운 한마디가 아내를 살릴 마지막 기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참다 못한 영희 씨는 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 안 계세요? 이암 말기입니다. 이미 복막까지 전이돼서 길어야 3개월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좀 쉴까 했는데 죽음이라니요. 병원 문을 나서는 영희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 펑펑 울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전화기 대신 지갑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 영감 밥은 누가 챙겨주나.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남편의 저녁 창거리를 걱정하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노을 속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날부터 영희 씨는 생애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반찬 투정만 해댔죠. 영희 씨는 남편이 잠든 새벽 아픈 배를 움켜쥐고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혼자 남을 철수 씨를 위해서 말이죠. 이 여자가 진짜 노망이 났나? 냉장고가 쓰레기장이야?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냉장고에 붙은 메모들을 보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떼어내려는 남편의 손을 영애 씨가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두세요. 나중에
당신 다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아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철수 씨는 찜찜했지만 손을 걷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유언장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영애 씨는 이제 진통제 없이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를 내면 남편이 깰까봐 입에 수건을 물고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해진 양말을 기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아내이고 싶었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밥 줘. 소리를 지르며 일어난 철수 씨. 하지만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아내는 침대에 곱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이 여자가 아침부터 늦잠이야? 흔들어 깨웠지만 아내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철수 씨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시끄러웠던 집안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습관처럼 불렀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슬픔보다 배고픔이 먼저 찾아오는 자신이 짐승 같아 싫었지만 살아야겠기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붙여놓았던 그토록 귀찮아했던 그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좋아하는 멸치볶음이에요. 딱딱하니까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요. 김치찌개는 냄비에 덜어서 끓여요. 짤까봐 물 좀 더 부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자신을 향한 걱정과 사랑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한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낡은 대학 공책 한 권과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식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당신 성격에 밥이나 제때 챙겨 먹을지? 양말은 짝 맞춰 신을지 걱정돼서 눈이 안 감기네요. 내가 없어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빨래 밀리지 말고. 철수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공책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공책 마지막 장엔 통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 그리고 여보, 이 돈 당신 임플란트 해야 하잖아요. 내가 시장 갈 때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콩나물 값 깎아서 모은 돈이에요. 당신이 아프다고 찡그릴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제발 돈 아끼지 말고 치료 꼭 받아요. 사랑해요. 영감.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철수 씨는 밥상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원비는 아까워 참았으면서 남편의 이 치료비는 10년 넘게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씁니까? 평생 아내를 식모 취급했던 죄책감이 가슴을 찢어발겼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고생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 없는 아내의 옷을 끌어안고 철수 씨는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가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세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내일 하려고 아껴두지 마세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 씨의 뒤늦은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